자,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와 있을까요? 누구 인스타그램 댓글 서브 땡땡님의 질문입니다.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겪어오신 케이스 중 가장 최악의 케이스는 무엇이었나요? 참 좋은 질문이에요. 제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는 듯한 두 명의 환자분이 빡빡 떠오르는 기억이 있네요. 첫 번째 환자분은 누구 소개로 환자 오셨던 분인데 위아래 임플란트를 전부 다 하셨어요. 거의 다 하셔갖고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10년 정도 되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수천만 원 가까이의 진료비가 되었겠죠. 근데 이제 누구 소개로 왔기 때문에 진료 다 끝나고 내겠다, 진료 다 끝나고 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끌고서 진료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10원 한 푼 안 내셨어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 제 핸드폰 번호가 계좌번호니까 꼭 이렇게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을 했는데 그렇게 먹튀를 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뽑은 최악의 환자 중에 한 분이고요. 한두 개 정도는 되게 이렇게 애교인데 이분은 그래서 최고의 먹튀.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옆집 아줌마와의 싸움인 거죠. 이분이 이가 좀 안 좋아요. 자기 이제 저희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어떻든 간에 관리를 잘 받더라도 뼈가 안 좋고 뭐하고 하면서 몇 년 하신 임플란트를 넘어가는데 한두 개 넘어가는 게 싫다고 자기는 틀니를 해달래요. 제가 말렸어요. 어머니, 이거 틀려 하시면 큰일 나요. 지금 상태에서 돈이 좀 들어도 그냥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치아가 14개 정도 있는 케이스에서 한 10개 정도는 살릴 수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하나하나씩 더 하는 게 싫다고 이거를 다 빼고 틀니를 하시겠다고 막. 근데 제가 그렇게 말려도 옆집 아줌마가 저희 병원에서 틀니를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는 틀니를 너무 잘 먹고 잘 산다고 틀니를 하라고. 그래서 그분은 예전에 틀니를 써봤기 때문에 잘 쓰시는 거고, 어머님 틀니 쓰시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또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렸는데 자기는 비용 때문에 그걸 하겠다고 각서까지 받아가면서 저는 못하겠다고, 아니라고, 자기는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틀니로 갔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자기는 틀니 못하겠다, 다시 임플란트 전부 다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되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한 3달인가를 설득을 해요. 3달을 설득. 제발 하지 말고, 제발 하지 말고. 근데 옆집 아줌마한테 졌어요. 제가 아무리 약심적으로 얘기해도 그 믿음 관계가 깨져서 지금은 이제 임플란트를 다시 다 해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쓰고 있지만 진짜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요. 그래서 왜 최악의 환자를 했냐면 의사 말을 안 믿고 옆집 아줌마 말만 믿고 본인도 고생하고 돈도 낭비하고. 옆집 아줌마들 제일 무서워요. 옆집 아줌마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들 옆집 아줌마보다는 원장님을 믿으세요. 제가 돌이켜보니까 이 두 분이 최악의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웠던 케이스는 최악의 케이스가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이메일로 질문 주신 Shio7XX님의 질문입니다. 몇 년째 사랑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래 사랑니 양쪽 2개를 뽑아야 된다고 해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랑니를 뽑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사랑니를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건 정확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별 이상이 없는 거를 아실 정도면 의학적 지식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뽑을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뼈 안에 온전하게 있는 사랑니는 굳이 수술해서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옆치아를 건들거나 어떤 증상이 없는데 그거를 뽑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랑니가 대부분은 삐뚤하게 나고 또는 충치가 생기고 막 그러는데요, 맹출이 잘 돼서 위아래 치아가 잘 먹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충치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랑니이기 때문에 발치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그게 염증이 생기거나 많이 썩고 나면 그때 발치를 하면 돼요. 굳이 사랑니 때문에 발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니를 꼭 빼야 되는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사랑니를 안 빼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사랑니가 지금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면 옆치아를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옆치아의 뿌리를 흡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전에 예방적으로 사랑니를 뽑아주는 게 더 좋아요. 만약에 이거를 내비두면 옆치아까지 뽑아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이 보시고서 이런 케이스는 사랑니를 지금 뽑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랑니라는 거는 우리가 인류가 발전되면서 옛날에는 되게 거친 음식을 먹었어요. 질긴 음식을 먹고 날 음식을 먹다 보니까 흰님이 되게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금니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됐죠. 하지만 이제 불로 익혀 먹고 부드럽게 먹고 하다 보니까 그 어금니가 이렇게 좀 태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다 있었던 게 이렇게 태화되면서 자꾸 묻히게 되고 턱이 작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랑니가 된 거죠. 여러분들 참 사랑니가 왜 사랑니인지 아세요? 왜냐면 사랑을 알 때 나오기 때문에 사랑니라고 해요. 또 몇 살 때 나오냐면 고, 2, 3 대학교 이때쯤 이제 나오는데, 사랑을 알 때 영어로는 지치, 위점 티스라고 하는데, 위즈덤이라는 게 뭐냐면 좀 지혜
나이를 알 때쯤 나오는 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니를 갖고 있으면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격투기 선수들이라면 사랑니를 빼는 게 좋아요. 무조건 사랑니가 매복되어 있으면 뼈가 부러질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어떤 충격을 가해줬을 때. 내가 격투기 선수나 뭐 이런 걸 예정이라면 예방적으로 발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랑니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양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사랑니를 뽑아도 다 보험 진료잖아요.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절대. 그 시간을 따지면 차라리 축지 치료하는 훨씬 더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거든요. 사랑니 빼라고 할 정도고 자기가 빼주겠다라고 할 정도가 되면 그거는 그냥 양심적인 의사고 실질적으로 빼야 되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플란트보다는 훨씬 더 양심적이다. 그래서 사랑니 빼라고 하면 대부분은 맞는 케이스다. 인스타그램 HYXX님의 질문입니다. 앞니가 자꾸 새로 깨지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혓바닥으로 만져보면 깨진 부분이 살짝 패인 게 느껴지는데 여기를 떼어야 할까요? 와,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 사진에도 있으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는 윗니인지 아랫니인지도 궁금하고요. 나이도 궁금해요. 나이도 어느 나이 때인지도 궁금한데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진이 없기 때문에. 깨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볼펜 무는 습관이 있다든가 숟가락 같은 거, 쇠젓가락 무는 습관이 있으면 깨질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뭔가 떼어도 계속 깨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습관을 없애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이나 아니면 습관에 따라 다른데요. 우리가 대부분은 이렇게 앞니가 떠 있어요. 대부분은 약간씩은. 우리가 이제 어금니 쪽으로 견과류나 딱딱한 걸 많이 먹다 보면 이렇게 닳게 돼요. 그때부터는 앞니가 닳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앞니가 조금씩 금가고 깨져나가고 금가고 깨져나가고 그래요. 그런 게 심해지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깨져나가기 시작을 해요. 계속. 여기만 떼온다고 해서 그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어금니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수복을 또는 전체적인 치료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깨지는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닳아서 약간 깨졌다 그러면 뭐 씌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살짝 부드럽게만, 보기 흉하지 않는 이상은 살짝 부드럽게만 다듬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치아라는 거는 밥을 먹고 딱딱한 걸 먹고 하다 보면 약간씩 깨져나가고 금간의 거는 아주 그냥 정상적인 노화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떼온다, 또 무조건 씌워야 된다, 치료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떻게 깨지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방식인지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만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가까이 있는 병원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원하고, 만약에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본인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메일로 질문 주신 박윤땡님의 질문입니다. 스케일링 받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잇몸 스케일링은 또 무엇인가요? 아프다고 하는데 꼭 받아야 하나요? 스케일링은 원래 잇몸 스케일링만 있어요. 다른 스케일링은 없어요. 치아 스케일링은 없고 원래 다 잇몸 스케일링이에요. 치아에 붙어있는 잇몸 속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인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스케일링은 원래 원칙의 목적은 치석이 잇몸 안에 있는 치석이 있고 잇몸 위에 붙어있는 치석이 있는데,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걸 스케일링이라고 하고요. 잇몸 밑에 있는 치석이 있어요. 치석이 잇몸 위에도 있고 잇몸 아래도 있는데, 잇몸 아래에 있는 경우는 정확한 용어로 하면 치근면 활택술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치은연화 소파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알아듣기 쉽게 잇몸 스케일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이라는 것 자체는 다 원래 잇몸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잇몸 스케일링이 아프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잇몸 치료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거죠. 저는 환자들한테 이걸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잇몸 치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웬만하면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것도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권한다면 대부분 양심적인 의사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냐, 별로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대신에 마취주사를 조금 맞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따끔한 정도만 있지, 하고 나서 막 붓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치과에 대한 쓸데없는 얘기까지도 제가 다 받아서 답을 드릴 테니 개의치 마시고, 이런 질문까지 해도 되나라는 것까지도 괜찮으니까요. 다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마스터 반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빠이빠이. 예전에 사오정이 배터리 있어, 그러니까 딱 가서 배터리 없네? 아재기.